좀 모든 국민이 빨리 백신을 맞고 나아가서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백신을 맞아서 하늘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지금 이 자리에 있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번 김경재 TV에서는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죠. 사실 죽음을 생각한다면 역으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참 이상한 게 죽음은 남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부터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모두 존재하는 것들은 사실 생자 필멸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언젠가는 멸한다 그랬죠.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행복하고도 연관이 좀 있겠죠. 자, 우리가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서 이렇게 낱말뜻을 보면 뭐 풍요롭고 뭐 안정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기쁘고 즐겁고 이 세상이 좋은 단어는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어봐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글쎄요. 행복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참 뚜렷하게 자취를 내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행복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사람들은 그때가 행복했구나. 저는 시어머니하고 42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굉장히 참 요리를 잘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요리를 잘하시는 시어머니 밑에서 배웠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학교에 교사로 있으면서 또 사회활동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그 좋은 요리 솜씨를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새 부끄럽지만 요새 시장에서 재래시장에 가면 맛있는 반찬을 팔거든요. 그걸 먹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그 맛있는 반찬 그게 생각이 나고 또 날씨가 이렇게 좀 꾸물꾸물할 때는 어머니께서 그러셔요. 우리 김치빈대떡 만들어 먹을까 하시면서 그 묵은 김치를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주셨을 때 그거 먹었을 때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났을 때 그때가 참 행복했구나. 저는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나의 인생에서는 어머니하고 살았을 때가 참 행복했었다. 바로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근데 그 순간은 저도 뭐 그렇게 행복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바로 행복을 잃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비로소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의 행복관은 어떠십니까? 자, 제가 자녀들 직업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가 갖고 계신 행복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것과 하나는 정신적인 가치인데 근데 이 두 개를 양극단으로 딱 자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조화도 맞고 균형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정신적 가치에 훨씬 더 비중이 크다면 우리 자녀의 직업관도 달라질 겁니다. 또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 교육의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 21세기에 들어가지고는 너무너무 우리 사회가 돈 오죽하면 영어로 머니가 돈인데 뭐니 해도 머니라는 말을 유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또 요새는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 농촌에서 살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 그 땅에서 나오는 거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현금이라든가 돈에 대해서 아마 궁핍함을 덜 느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도시 생활에서는 정말 현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카드 있죠. 카드도 사실은 돈이 현금이니까요. 아무 하루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행복이라는 것에 생각을 해볼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이 돼 있는다부터 생활을 해야 되겠죠. 일단 생존을 하고서는 우리가 머슬로우라는 분이 계셔요. 5단계로 이제 행복의 하는데 제일 위에 꼭대기가 1단계는 생존의 욕구예요. 근데 맨 위에는 자아 성취의 욕구예요. 그래서 사실은 행복은 본인의 그 성취를 느꼈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랬는데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말 아시죠? 현재. 근데 그걸 영어로는 우리나라 말도 선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이라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오늘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엄마가 영수야, 오늘 너에게 엄마가 오늘이라는 선물을 한번 줄게. 알았어요 엄마. 그 귀한 선물 내가 오늘 잘 쓰고 올게요. 이렇게 자녀하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자녀가 학교 가는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찌르찌르 밑찌르 아시죠? 파랑새. 행복을 파랑새 행복을 찾아서 그 두 자매가 남매가 산을 건너 내를 건너 그 오랫동안 찾아 헤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서 여쭤보면 나도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다. 또 어떤 분은 가까이 있는 거 아닌가? 결국은 지치고 지쳐서 집에 딱 돌아왔더니 자기네 앞마당에 그 나무에 꽃핀 나무에 파랑새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통화죠. 바로 알고 보니까 그 파랑새는 내 집 앞마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어느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까? 했더니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부자 다 좋아하시죠? 근데 수분지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분지족이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처지에 맞게 만족할 줄 아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수분지족만 하면 사실은 또 발전이 없죠. 사실은 욕망과 욕구는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탐욕입니다. 사실 탐욕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죠. 모든 분액은 탐욕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수분지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바로 거기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 유럽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넓은 영토를 정복하신 줄 아시죠? 그분이 그리스 거기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술통, 나무로 만든 큰 술통 속에 살고 있는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디오게네스에게 말했어요.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말씀만 하시면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뭐 좋은 집을 달라, 뭐 높은 자리를 달라,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할 것 같은데 디오게네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대왕이시여, 햇빛 좀 밖에 잠깐 비켜주시오.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오. 그랬어요. 글쎄요, 디오게네스 같이 훌륭한 철학자님께는 그때 알렉산더가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묻힐 땅은 참 일찍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한평 그 엄청난 땅을 정복해서도 결국 내가 누울 땅은 한 평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너무 물질에 지금 젖어 있는 우리 엄마들, 우리 자녀에게 무슨 과를 가서 뭐가 되면 소위 말해서 사자가 붙으면 왜 그쪽으로 가라고 합니까? 나는 엄마 의사 싫어.
엄마 나는 그 시체를 해봐하는 거 싫어? 네. 제 아시는 선배님 한 분 아들이 그 아까운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정신병이 됐어요. 어디서 놀랬냐면 그 해부하는데 그 시체 그 팔에서 그냥 까불치고 놀라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항상 보면 그 우리가 엄마가 근무하는 학교 옆에 담벼락에 따뜻한데 그냥 앉아있어요. 참 생기기도 잘생겼더라고요. 그때 그 엄마가 비로소 너무너무 내가 왜 바보같이 지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럴걸. 그 심약한 애들이 있어요. 대범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거를 의사가 되면 소위 월급이 많죠. 정말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죠. 네, 바로 행복감, 직업감하고 자녀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는 거.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엄마가 언제 행복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종대왕께서는 장희빈으로 많이 유명하죠. 근데 그분이 밤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는 만행이라는데 만행이 아니고 밀행일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객성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이제 다니시다가 어떤 남산골이죠. 아주 험한 집에 막 깔깔깔깔 하여튼 그냥 웃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아니 도대체 뭐가 얼마나 즐겁길래 저렇게 웃음소리가 나나 하고 여러 구 들여다봤더니 젊은 두 부부가 아기를 가운데 놓고 그 아기가 재롱 피는 것을 보고 그냥 그렇게 밝게 그냥 웃는 거예요. 그때 임금님이 나도 저렇게 밝게 웃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날 돌아와서 신하를 시켜서 비단서피를 하사했대요. 옛날에는 임금님이 비단서피를 하셨나 봐요. 자, 또 우리나라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초가집의 웃음이고 기와집의 눈물이다. 뭡니까? 초가집에서는 아까 그 젊은 부부처럼 웃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와집은 왜 그럼 눈물이에요? 재산이 많으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거 많죠?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형제끼리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누가 더 많이 받나. 또 효도도 그래서 오죽하면 부모님이 먼저 주면 요양원에 가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그래도 겨우 자식들 얼굴이라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나 또 너무 가난하면 사실은 거기도 웃음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톨스토이가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 자리에 내 옆에 계신 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중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순간을 충실하게 살고 그 충실하게 살면서 만족하게 살고 보람을 느끼면 바로 그게 행복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길게 어느 딱 한 번에 있습니까? 아니죠. 1초가 모여서 1분이 돼요. 1분이 모여서 60분 1시간이 돼요. 1시간이 모여서 하루,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사실 따지고 보면 1초예요.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지금 불행해요.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 파란 하늘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또 제가 위원 생활하면서 우리 농아인 가족들을 많이 만났는데 체육대회 할 때 제가 좀 같이도 도움도 드리고 같이 가서 축사대 드렸던 생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그분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또 오늘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호스를 끼고 있는 분들 계세요. 제가 오늘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감사하지요. 그 감사한 마음이 즉 행복입니다.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머니께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 가장이란 말은 빼고 행복했을 때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물질적인 것이 많은가 아니면 좀 정신적 가치가 있을 때가 많은가? 그럼 나의 행복감은 약간 물질적이게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바라서 잘 맞히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그러면 언제 우리 자녀가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었을까? 한번 엄마가 써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쩔 때 밝은 표정을 졌지? 우리 아이가 어쩔 때 이렇게 막 웃었지? 글쎄 몇 개나 쓰실 수 있을까요? 한번 써보시면 글쎄 잘 모르겠죠. 몇 개 안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자녀하고 소통을 하세요. 자, 물어보세요. 영수야, 너는 어떨 때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하니? 엄마가 김치찌개 해줬을 때. 그래? 엄마가 김치찌개 해준 거 참 맛있었어. 아, 그때 그 김치찌개 먹을 때 행복했어. 그랬어? 엄마는 몰랐는데 그 자녀는 그 김치찌개가 그렇게 먹을 때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쩔 때 좀 속상하고 좀 그랬니? 엄마가 나에게 뭐 예를 들면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막 이렇게 명령조로 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짜증을 내시고 이럴 때 아주 자녀들은 불행을 느껴요. 어떤 어머니께서 자기는 자기 딸이 너무너무 키울 때 행복했대요. 왜 행복했냐 그랬더니 그렇게 순하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그렇게 속썩이질 않았대요. 속썩이질 않았대요. 그런데요, 그 딸이 어느 날 삶을 포기했어요. 가슴에 엄청난 독을 남겨놓고 갔죠. 불행한. 그럼 그 딸은 사실은 엄마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딸이 속에 가지고 있던 거를 못한 거예요. 우리 이런 실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서도 많이 강조했지만 소통입니다. 행복은 아주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앙케이트를 한번 돌려봤어요. 너희들이 가장 듣고 싶은 게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듣고 싶은 거 가장 적은 게 사랑해. 또 네가 참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말할 때가 좋대요. 그럼 어쩔 때 싫으니? 공부해라. 이 말을 제일 싫대요.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넌 공부도 안 하고 TV만 보이니? 사실은 5분도 안 봤어요. 그런데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금방 보는 즉시에 애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아이는 너무나 짜증나고 속상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어머니께서는 역지사지. 우리 아이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있는 그대로 우리 아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나는 네가 내 자녀인 게 너무너무 행복해. 아들, 딸인 게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말을 아주 자주 하세요. 안 해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내 자녀 한번 안아주시고 가족끼리 손도 잡아보시고 또 옆에 친구가 있다면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 따뜻한 온기가 바로 행복의 온도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찌릿찌릿 밑지루처럼 내 집에 있는 파랑새를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정말 공부해라. 줄 서는 성적 비교하지 마시고 또 하기 싫어하는 학원 절대 보내지 마세요.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비록 걔가 원하는 물질적인 건 다 해준 거는요, 사실은 오히려 결핍만도 못해요. 그 아이 앞으로 큰 인물로 자라나는데 별로 큰 도움이 못 됩니다. 그 아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을 정말 소통하고 들어주고 해주시는 부모님이 되셔야겠습니다. 행복 거창한 거 아니에요. 작은 거에서 행복해야. 요새 소확행이란 말 있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진짜 자녀 손잡고 지하철 타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외출을 못 하셔서 저거 하지만 같이 그림도 보러 가고 또 같이 음악도 들으러 가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시간을 내주시는 것, 이것도 바로 가장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됩시다. 행복 거창한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서로 사랑하고 친절한 데서 행복은 시작되고 바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대한민국 대표 교육방송 김경자 TV를 운영하고 있는 전 서울시의원 김경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하셨나요? 왜 사람이 사느냐고 물어보면 보통 태어났으니까 살지 하시지만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지난 김경자 TV에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집에 아주 예쁘고 고운 옷을 입은 선신이 하나 찾아왔더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서 맨발로 뛰어나간 거예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행복을 주러 다니는 신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천사입니다. 근데 뒤를 딱 보니까 검은 옷에 얼굴은 울퉁불퉁하고 시커멓게 생긴 똑같이 여자가 한 분 또 서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행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예쁘고 아주 곱게 입은 그 신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 동생이에요. 우리는 쌍둥이에요. 같이 다녀야 됩니다. 동생이 안 들어오면 저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행복은 손등, 손바닥, 바로 앞뒤 같이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고 보면 행복했을 때 벌써 불행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행복과 불행은 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실체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자녀를 위한 엄마의 마음가짐은 어떤 것일까 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는 어떤 엄마일까? 네. 제가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주제가 나는 어떤 엄마인가입니다. 다시 한번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먼저 한석봉 어머니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석봉 어머니 잘 아시죠? 그 아들이 10년을 약속하고 갔다가 7년쯤 됐을 때 이만하면 공부를 다 했다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도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석봉은. 그래서 그 밤중에 막 그 보름달이었나 봐요. 달려왔으면서 어머니! 그러니까 방에서 떡을 썰고 계시던 한석봉 어머니가 분명히 아들 목소리 같아.
그래서 문을 그 좀 열어보고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마당에서 납죽 절을 하면서 어머니 저 석봉이 왔습니다 그래요. 아니 네가 웬일이냐? 네 어머니 저 공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그래? 나오시지도 않고 그럼 들어오너라. 그래놓고 등장불을 딱 끄신 다음에 그럼 네가 공부한 거 쓰거라. 그리고 어머니는 또닥또닥또닥또닥또닥 떡을 쓸었죠. 자 불을 켰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한석봉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가지런하고 자기 거는 삐뚤빼뚤 그 자리에서 하룻밤도 안 재우고 그 귀한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누구입니까? 한석봉. 우리가 천자문에서 그 아름다운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이죠. 얼마나 그 아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한석봉 엄마는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거를 속으로 참고 냉정하셨죠. 참아줄 줄 아는 엄마. 그 다음에 신사임당 엄마. 신사임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율곡이라는 대학자를 참 키우셨던 엄마인데,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사임당은 그 조선시대 때 당신이 타고난 재능을 그래도 죽이지 않고 남겼어요. 그림 잘 그리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당신이 타고난 재능을 끝까지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런 엄마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맹모 삼촌, 맹자 어머니, 또 태교, 공자 어머니 아시죠? 그 방석에 모퉁이도 한 번도 앉으시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현대의 안승근 어머니. 아들을 보고 비굴하게 죽지 마라. 떳떳하게 죽어라. 세상에 사랑하는 아들 보고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떳떳하고 죽으라고 하는 엄마. 그러면서 아들이 사형당할 때 입을 옷을 한땀 뜯고 그 차가운 냉방에서 그 엄마. 자, 나는 어떤 엄마일까? 사실 그렇게 위인을 만들어내신 엄마를 다 그렇게 꼭 되시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근데 지금 너무 자녀가, 옛날에 저만 자랄 때도 6남매였거든요. 지금은 많아요. 2명, 1명. 뭐 요새는 자녀가 없는 집도 많지만, 그런데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죠. 그러나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떤가? 우리가 보통 물병을 보면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남지 않았네, 딱 2가지로 갈라집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긍정적과 부정적인데,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언어를 자주 사용하나?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 아니면 그래 그거 한번 해봐, 그랬구나, 그래 좀 부족하지만 더 노력하면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말투를 쓰시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하지 말라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마라의 그 언어가 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복도에 보통 우리가 뭐 조용히 걷자라든가 이러면 되는데, 뛰어다니지 말자, 또 큰 소리 내지 말자, 그냥 소곤소곤 조용하게 말하자, 이러면 좋은데, 근데 법도 그래요. 우리나라 이상하게 법도 규제가 많아요.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까지는 해도 좋다라는 그런 허용적인 법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규제가 많으면 발전을 못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언어 사용은 어떤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녀하고는 소통을 잘하고 계시나요? 네. 정말 100번을 말해도 정말 아주 정말 작은 역지사지입니다. 우리 자녀의 입장에 한번 대보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가 지금 TV를 보고 있어. 근데 그 아이는 튼지 진짜 5분밖에 안 됐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근데 엄마는 TV를 보는 그 현상만 보고 공부는 안 하고 숙제는 안 하고 TV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5분도 안 됐거든요. 네, 바로 이럴 때 굉장히 자녀는 엄마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 쉬워요. 그 다음에 그랬구나 하고서 언젠가 한번 드라마에서 약간 재밌게 하는 말이 나왔던데, 네, 좀 너무 우스꽝스럽게 그렇긴 하지만 그랬구나라는 게 뭐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니,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나전달법이거든요. 너무 그렇게 뭐 장난스럽게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아이를 인정해주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의 입장을 좀 조금만. 그래서 제가 항상 3초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어떤 분은 하나, 둘, 셋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이게 3초예요. 그래서 저는 길을 건널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신호등이 바뀌면 보통은 금방 뛰어가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고가 그때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하나, 둘, 셋을 세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들도 지금부터 자녀에게 말할 때는 한번 그 상황을 좀 자세히 이렇게 조금 세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TV를 본다. TV 재밌어? 하고 얘기를 먼저 거세요. 그럼 엄마 지금 켰는데 좀 재미나는 것 같아. 지금 켰는데 하고 나오잖아요. 이제 킨지 얼마 안 됐구나. 금방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공부는 안 하고 TV만 보는 엄마와 그래 지금 켰구나. 그래 언제 끝나는데 아마 한 10분? 그래 그러면 그거 본 다음에 엄마 나 숙제할게. 자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는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자녀하고 얼마나 소통을 하고 계신가.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라고 할까 뭐 이렇게 순서를 아니지만 우리 자녀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 교우관계 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뭐 교사 이렇게 하면서 또 뭐 방송도 하고 또 걸스카우트 지도자도 하면서 그냥 또 공부하려 하면서 사실은 어머니께 두 아이들을 맡겨놓고 사실은 이렇게 엄마가 변해 내 자녀가 행복하다라는 TV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은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그런데 한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나와 같이 혹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나눠보고 싶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교우관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 친구들을 몇 명이나 알고 있나. 그 다음에 가장 친한 애가 누군가.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 요새 왕따 아시죠? 때로는 아이가 숨깁니다. 그리고 멍이 들었을 때야 발견할 수도 있죠. 정말 무서운 사건 많죠. 견디다 못해서 목숨을 끊은 아이도 있어요. 엄마가 돼서 내 자녀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다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관계. 그 다음에 우리 아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음식 뭐 밥을 이렇게 차려주니까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알레르기. 저도 교사 생활하면서 참 무식했어요. 나는 오이 알레르기를 잘 몰랐어요. 근데 땅콩만 알았어요. 땅콩은 그리고 알레르기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오이 알레르기도 있어요. 나는 오이를 안 먹겠다고 하도 버티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오이 알레르기더라고요. 알레르기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음식을 기피하나. 왜 그런가? 그 다음에 우리 아이 건강 상태. 아파도 말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성격상. 조금만 아파도 막 엄살 부리는 애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 아이 지금 현재 게임 중독. 중독은 어떤 상태인가? 너무나 컴퓨터만 보고 있지 않나.
게임 또는 스마트폰 너무 심하면 손도 떨어요. 그 다음에 거북목 아시죠? 또 척추측만증 아시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가니까 우리 애가 너무너무 막 안정하지 못하고 막 너무 나댄다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아이가 뭐 활발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중에 ADHD라고 그것도 약간 병입니다. 그럴 때는 전문의를 만나서 어렸을 때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만 5세 이전에 우리 아이 눈을 한번 검사해 주세요. 사시라고 혹시 아세요? 사실은 눈동자가 한쪽으로 몰리는 건데 그거는 만 5세가 넘으면 고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아이 건강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기생충 약 뭐 간혹 가다가 뭐 또 잘못된 저것도 있지만 저는 30년 동안 우리 반 아이들에게 봄 가을에 최하 2번은 꼭 먹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기생충 약이 그게 1500가지를 병을 한대요. 조금 자주 먹어도 괜찮대요. 근데 요새 애완동물 많죠? 반려동물. 그런 집은 더 자주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어머니가 체크하셔서 해주는 거예요. 건강 상태. 뭐 하려면 참 많겠죠? 그 다음에 언어 습관 같은 거. 이것 말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올라갔을 때 유아용 어린이 말이 있어요. 단어를 따락따락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어머니께서 책을 소리내서 읽기를 시켜가지고 발음을 좀 고쳐주는 것. 사실 할 게 참 많죠. 그래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도 이렇게 분야별로 하나하나 한 번씩 좀 이렇게 체크하셔서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 김경자 TV를 통해서 좀 알게 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금물 양치질. 아침 저녁으로 따끈한 물에 약간 짭짤하게 해서 우리 아이 목을 씻어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요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녀의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색깔 뭐 이런 것도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사줄 때 어머니가 사다 주는 거지 말고 함께 가서 우리 아이를 어릴 때부터 골라주는 것도 디자인 공부다. 또 색깔 공부도 됩니다. 그런 것도 어머니의 마음가짐이에요. 답답하다고 아유 사다 준 거 입히면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가 그것을 찾아서 엄마께서 격려해주고 해주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는데 그냥 칭찬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비굴한 아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렸어. 엄마가 아이고 잘 그렸네 잘 그렸네. 근데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별로 못 그렸거든. 애도 알아요. 그럴 때 무조건 잘했다 잘했다 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그 아이에게 오히려 우리 엄마는 맨날 뭐든지 잘했다 그래. 그렇게 되면 진짜로 제대로 잘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칭찬도 제대로 된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격려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부족했을 때 그럴 때는 힐난, 비난하지 마세요. 절대로 격려를 해주세요. 자녀는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럴 때 자녀는 더 마음이 아파요. 또 부모님 보기도 미안해요. 그럴 때는 엄마가 오히려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자녀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적, 절대로 줄 서는 성적에 너무 자녀에게 몰아치지 마세요. 우리는 엄마가 마음가짐을 갖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엄마가 조금 참을성을 조금만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젊은 엄마들 너무 좀 급해. 그리고 지기 싫어하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존재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부모들 보면 아이가 자기 건 줄 아세요.
결혼을 하면 부부도 서로 자기 건 줄 아세요. 소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는 동반자입니다. 자녀는 독립개체입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 벌써 태어난 순간 내가 내 자녀이긴 하지만 그 아이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소중받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이 지구에 온 아이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내 자녀라는 소유를 지금부터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내 자녀는 존재, 독립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자존감, 자긍심, 자부심을 갖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키워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마음가짐 더 많겠죠. 근데 또 하나, 엄마가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저 빈둥지라고 그러나요? 자녀가 다 큰 다음에 나는 뭔가 하고 허탈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어머니가 되세요. 자녀를 초등학교에 넣었다. 그러면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처럼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 어머니 교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젊은 엄마들한테 그랬어요. 2학년 담임이었는데 지금부터 어머니들도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종이접기 뭐 여러 가지 해서 강사가 되셔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선생님은 참 오래된 얘기인데 어쩌면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냐고. 같이 성장하는 어머니가 됩시다. 그래서 자녀와 같이 눈높이를 맞춥시다. 우리 엄마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소통할 수 있는 자녀의 얘기를, 자녀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엄마, 그리고 성교육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 행복한 가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절대로 거친 말을 하시면 안 되고 또 남편님께도 거친 말 하시면 안 돼요. 서로 존경하는 그러한 부부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가 믿어준 만큼 성장합니다. 우리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미지의 세계입니다. 하나, 그리고 질문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엄마가 계속 질문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이가 창의성이 있는 아이, 이제는 하나의 뛰어난 기발한 아이디어가 수천 수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세상에 왔습니다. 자, 내 자녀 멋지고 훌륭하고 많은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 행복한 가정,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 그 다음에 자녀에게 항상 따뜻하고 고운 말을 쓰시는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하십시오. 계속 자녀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너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앞뒤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수도 많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뭘까요? 부모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특히 어머니 역할 힘들죠? 그러나 얼마나 고귀한 역할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정말 위대한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어머니. 모든 인류에서 가장 성스럽고 훌륭한 말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웃읍시다. 웃으면 복이 들어옵니다. 소음은 만복내. 고맙습니다. 김경자 TV 김경자 전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네. 다 못했대. 다 못해서. 그리고 다음부터